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경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부부가 20여 년간 저렴한 CU지를 빌린 뒤 불법으로 집과 축사 등을 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어찌 된 일인지 올해 또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조립식 주택입니다. 조경석을 쌓아 만든 화단에 정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소 2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도 있는데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예전부터 되게 축사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꽤 오래됐다고 봐요. 스스로는. 처음에는 좀 애찍겠지. 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맞죠. 이 집도 없었거든. 주택 소유주는 경주시 산하 기관장인 조모 씨와 부인입니다. 이들은 타조를 키우겠다며 1999년 경주시의 땅을 빌려 20년째 사용 중입니다. 임대 면적은 축구장과 맞먹는 7천여 제곱미터, 임대료는 32만 6천 원, 월 2만 7천 원 꼴입니다. 싼값에 CU지를 빌린 뒤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 이른바 별장처럼 사용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올 4월 임대 기간을 2022년까지 더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철거 명령을 내린 경주시도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북 청도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반시 수확량이 올가을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감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인데 낙과율이 평년보다 50%나 많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의 한 감나무 밭입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나무에 어찌된 일인지 푸른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바닥을 보니 나무에서 떨어진 감들이 널려 있습니다. 곳곳에 썩어가는 감들이 수북이 쌓여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감의 양은 지난해보다 30%에서 최대 50% 정도 더 많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수확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생산량은 작년보다 크게 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는 말씀이 태어나서 처음이다. 감이 이렇게 낙과 현상이 심한 건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이 그래도 지금 단가가 제일 낮은 편인데요. 그 감을 이제 주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큰 피해가. 초여름부터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지난 7월 태풍 다나스가 경북을 훑고 지나가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자연 낙과 시기인 6월 말에는 평년보다 3배, 7월에는 1.5배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덩달아 흐린 날이 많아지면서 일조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열매도 많이 달렸고 보통보다 힘이 드니까 나무가 좀 많이 떨어뜨린 경향도 있고 또 그 시기에 또 더군다나 기상이 흐린 날이 많아서. 청도의 대표 특산품인 반시의 유례없는 대량 낙과 현상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공부하느라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 운동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역사회에도 일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어린이 놀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철봉에 오래 매달리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이내 떨어집니다. 친구들의 응원 속에 손을 힘껏 뻗어봅니다. 얼핏 보면 체육 시간 같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 체력을 증진하는 7560 플러스 운동입니다. 7560 플러스 운동은 일주일에 5번, 하루 6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선도학기로 지정된 경북 지역 26개 초중고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학원으로 발길을 옮겨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몸을 사용해 놀 수 있는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놀 수 있어요? 거의 못 논대요. 학원 때문에요. 허리가 계속 굽혀져 있었는데 그냥 펴져요 이제. 체육 시간 말고는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체육 시간 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또 힘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에 가는 시간 때문에 노는 시간이나 이제 운동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놀 시간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학생 종합 실태에 따르면 청소년이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은 평균 3.8시간으로 최근 10년 동안 5시간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놀 시간이 부족해지자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은 지난 22일 어린이 놀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업 전과 방과 후 학생들의 놀 시간을 보장하고 놀이공간 마련, 놀이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아침 저녁으로 등하굣길 아들 힘이 없이 걸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이제 뭐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들의 생존과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입시 경쟁과 학원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기입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 보도되기도 한 의성 쓰레기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부와 경북도가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분류 작업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 후 매립이나 소각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만 3천여) 톤의 쓰레기가 쌓여있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이른바 쓰레기산. 쓰레기 산더미는 여전합니다. 지난 5월 폐기물 사업자 선정을 거쳐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처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연구 용역과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 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7만 3천여 톤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쓰레기를 매립용과 소각용, 재활용용으로 구분하는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성군은 우선 올해 1차 6만 톤, 2차 11만 3천 톤의 폐기물 선별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연물이 제 생각에 한 30%쯤 되지 않을까, 20%에서 30%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립용이 한 50%, 그리고 우리가 소각용으로 분류하는 게 한 20,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활용으로 선별된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해 처리합니다. 소각용과 매립용은 처리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 현장에 각각 보관됩니다. 선별을 해서 가연성, 재활용품에 대한 반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7만 3천 톤에 대한 선별을 올해 내에 완료를 하고 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반출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소각물이나 매립물에 대한 위탁 처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 후 의성 쓰레기 17만 3천 톤을 분류하면 매립 물량은 약 8만 6천 톤, 소각 물량 4만 3천여 톤, 재활용용은 4만 3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부로 반출되는 재활용용을 제외하면 매립과 소각 물량 13만 톤의 폐기물은 분류만 했을 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는 환영할 일이지만 처리 기간이 길어 치우는 과정에서의 2차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치우면서 이제 조금 좋아지는 택이래요. 그래도 뭐 안주 끝이 봐서는 그렇진 안 하고 또 뭐 바람 비 오고 하면은 거기 자꾸 이제 치우면서 더덜거리면 냄새가 많이 나요. 올게 뭐 다 치워준다 이 카더라고. 내가 볼 땐 지금 뭐 내가 3년 가도 내가 다 못 치우지 싶어요. 쓰레기가 뭐 어마어마해야 되지요 뭐. 선별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북 지역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은 모두 7곳. 하지만 현재 기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경북 지역 지자체 15곳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된 의성 쓰레기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시설 용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 확장 여부는 지금 이 테두리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정부는 올해 의성 쓰레기를 비롯해 전국에 불법 방치된 12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에 방치된 쓰레기는 16개 시군 45곳에 모두 37만 천여 톤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21만 3천여 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처리 비용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 329억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나머지 쓰레기 15만 8천여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국비 105억 원, 지방비 45억 원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로 일시에 많은 소각 물량과 매립 물량이 몰리게 돼 처리 비용이 상승하면서 쓰레기 처리 업체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올해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장을 정비해가지고 늘리는 것도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업적된 폐기물을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처리하는 데서 반대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현실과 지역을 고려해 단계별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전국적인 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은 A 도시의 쓰레기를 B 도시로, C 도시로 가져가는 게 그렇게 주민 반발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좀 세워야 되겠죠. 경상북도는 최근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쓰레기와 주민 반발로 소각장 시설의 반대 속에 선별될 쓰레기는 갈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라든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폐기물 배출에 좀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성을 비롯해 곳곳에 지금 이 시간에도 쓰레기산과 방치 폐기물로 우리 국토는 오염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 시민의식이 더해져 신속한 쓰레기 처리와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현장 점검 360도 홍정표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있던 땅들이 개발 제한에서 풀립니다. 지금처럼 계속 공원으로 쓰려면 지자체에서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때문에 여러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해결책을 고민하던 대구시는 결국 빚을 내서라도 공원 20곳의 땅을 사들여 공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내년 7월 공원 부지에서 풀리는 대구 지역 도심공원은 모두 38곳입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도심공원 20곳, 사유지 340만 제곱미터를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공원 가운데 대구대공원과 갈산공원, 구수산공원 3곳은 민간 개발을 진행합니다. 민간 개발 3개소를 포함 23개소, 538만 5,622제곱미터의 도심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공원은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원 매입에 필요한 돈은 4,846억 원. 대구시는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4,42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약 90억 원. 정부에서 이자의 70%를 지원한다 해도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27억 원가량은 대구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엄청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자가 90억인데 이제 국가 부담률이 이제 있으니까 국가가 한 63억 정도, 대구시가 27억 정도. 국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제 그 토지 매입하는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그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대구시는 공원 부지 매입을 준비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지방채 이자와 토지 매입비 일부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지자체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LH가 먼저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사들이고 지자체가 천천히 분할 상환하며 토지를 이전받는 방식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도심공원 황성공원입니다. 전체 면적 89만 제곱미터 중 11%, 축구장 14개와 맞먹는 규모인 10만 제곱미터는 사유지입니다. 이를 매입하는 데 드는 돈은 35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100억 원가량이 부족합니다. 지방채가 발행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세수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런 조건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황성공원 부지 전체를 살 수 있는 재원이 안 됩니다. 재원 마련을 고심하던 경주시가 찾은 해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LH가 먼저 황성공원에 있는 사유지를 사들이면 경주시는 이를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서 토지를 이전받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LH 토지은행에 적립된 재원은 4조 2천억 원 규모로 이를 활용하면 전국 각 지자체가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공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향후 5년간 2조 4천억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황성공원처럼 LH의 공공토지 비축 대상에 선정된 곳은 경주를 포함해 부산, 경남, 창원 등 전국 6개 지자체 16곳에 불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황성공원 사례 보셨는데요. 경북에 있는 공원 대부분은 내년 7월이 되면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일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공원입니다. 내년 7월이면 개발이 가능해지는 공원 일몰제 대상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됐지만 20년 동안 공원 부지로 매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북에는 약 1,700여 개의 도시공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 내년에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은 약 300여 곳입니다. 이 300여 개의 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약 45제곱킬로미터가 나오는데요. 이건 경북에 있는 전체 공원의 약 60%에 달하고 축구장 6천여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만큼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북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해 3조 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북도는 상당수가 공원으로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겠지만 난개발 우려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 실효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전체 공원별 계획 수립된 지역의 다수가 도시 외곽 및 개발 압력이 높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 실효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례됩니다. 경북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 23개 시군 중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포항과 구미, 안동, 경상 등 4개 시의 10개 공원, 포항 4개 공원과 경주 1개 공원은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동에서는 4월에 이어 지난 28일에도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경이 가장 우선 염려됩니다. 열섬 현상과 미세 현상, 아파트 시세 하락 등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외 나머지 대부분 지자체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 경북의 상당수 공원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내년 7월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들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7월 문경에서는 과수원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추석이 빨라 일찍 벌초에 나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창가 틈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보호장비를 입은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벌집을 태웁니다. 여름의 끝자락 들어 벌들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는 370여 명, 대구에서는 100명 이상이 벌에 쏘여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벌초와 성묘가 많은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벌들이 산란기를 맞아 더 공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74.5%가 7월과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과 모자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검은색이나 회색 옷은 피해야 합니다. 말벌은 어두운 색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벌집을 없애려고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금물. 만약 벌이 달려든다면 최대한 몸을 숙이고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자기네들도 방어 차원에서 반드시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되죠. 혹시 이제 벌집을 발견하게 되거나 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면은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자리에 얼음 주머니 등을 댄 뒤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성인 여성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마땅한 직장이 없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여성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2달 전 직장을 잃은 40대 여성 이미영 씨. 새 일터를 찾아 나섰지만 마땅한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기르며 다닐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도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서 아직 애가 어리고 하니까 그 애가 쉴 수 있을 때 같이 쉬고 할 수 있는 게. 일자리가 없는 대구 지역 여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고용률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북 여성 고용률도 4년 전부터 전국 평균보다 낮아져 올 상반기엔 50.2%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여성 2명 중 1명이 직장이 없는 셈입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사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적어 대구가 전국에서 2번째, 경북은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벽을 넘으면서 경력이 단절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직장을 찾아 지역을 빠져나간 여성도 최근 3년 동안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워낙 경당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업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3일에서 5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노무 상담이라든가 심리 상담, 또 뭐 1대1 그 멘토 멘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난 2017년 기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대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 환경 개선과 육아 정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영남공고 이사장이 교원들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 시중을 들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허모 이사장이 지난 2014년 9월 1일 이사장 취임 이후 2018년 4월까지 교직원들에게 특정한 노래방에 출석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자기 160여 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에게 도자기 사포질과 그림을 그리게 하고 운반하게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교원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2030 여성 상당수가 일자리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젊은 여성 인구 유출은 이 지역 인구 감소와도 직결이 돼 있어서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지원책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이슈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2030 여성들이 대구 경북을 떠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심각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먼저 우리가 보통 이제 청년 일자리 얘기할 때는 보통 남녀 같이 이제 포괄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여성 중심인데요. 이제 먼저 대구의 1인당 이 구직을 할 때 그 1인당 일자리 비율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대구는 0.49, 경북은 0.52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반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수치 중 안에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냐가 또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만만치 않아요. 대구의 최근래 3개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대구 경북 전체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 숫자가 좀 20대 30대 여성 24,000명입니다. 그중에 18,000명이 경북의 여성인데 전국 1위입니다. 1위.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줘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맞습니다. 해야 인구가 유지가 되고 적정 규모의 국가 사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여성이 떠난다는 것은 출산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지역 쇠퇴로 더 나아가 뭐 소멸까지로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 2030 기혼 여성의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재취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경제활동 참여 자체도 좀 저조한 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떠나는 이유가 결국은 일자리 때문인데 여기 남더라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기혼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보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특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여성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사와 육아 부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때문에 이제 퇴직자와 또 구직 포기자들도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통계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성들이 가사를 분담하는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남성들이 가장 살기 편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경북 출신 분께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래요. 어쨌든 80%가. 전국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취업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또 그 노동시장 진출이라는 인식도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 이런 여성을 비하하는 말도 있었는데요. 여자들이 왜 차를 몰고 나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애나 키우지 왜 나와라는 이런 여성 비하성 발언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인식 자체가 낮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지역의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우리 지역을 더 어렵게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고 자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결과를 좀 한번 보면 결국은 2030 여성 인구 유출과 경제활동의 저조 현상이 결혼 기피 또 출산율 저조와도 이제 연관이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네, 2018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전국 보육 실태 가구별 조사라고 하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온 통계를 보면 그 여성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40.3%, 남성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에 그만두는 경우는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40대 0.3. 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여성이 40.3%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결국은 출산과 육아 때문이죠. 육아 때문인데 여자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삶 자체가 통째로 바뀐다는 그런 통계의 반증인 그렇죠. 거죠. 이제 당연히 출산을 해서 또 출산 후에 그 일정 기간 또 산후조리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 휴직 기간이 필요한데 휴직이 아니고 그만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럼 왜 그만두느냐? 일단은 육아가 제대로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걸 일을 하면서 양립할 수가 없는 이제 아직은 환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출산 육아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애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또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잖아요. 남편 혼자 버려서 애들 키우고 부담되니까 다시 이제 또 이제 이 경제 활동 인구 어디 이제 일을 하려고 여성이 이제 사회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동안에 뭐가 생겨 있습니까? 경력 단절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 시장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비정규직 또는 뭐 단순 알바 같은 직종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악순환이죠. 뭐 예. 우리 직장 내 분위기도 지금 문제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TK의 보수적이고 좀 가부장적인 문화 이거 뭐 모두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문화 자체가 2030 여성들을 좀 내몰고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여자들은 뭐 결혼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이 뭐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수를 넘어서 이제는 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성들이 그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육아를 낳고 이렇게 하면은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우리 지역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육아휴직을 또는 출산휴가를 정상적으로 쓰는 그 여성들은 공무원밖에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죠. 이런 그 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직장 내 또는 가정 내 가부장적 문화를 떨쳐내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기혼 여성이 당한 그 부당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인터뷰에 응하는 20대 후반 여성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익명을 요구하는 시민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지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입니다. 네, 용기 내서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출산 후에 아이를 키우고 있으시죠? 출산 전에 좀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결혼할 시점에 이전에 직장에서 계약 만료가 돼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면서 면접을 두 곳 봤었는데 그때 면접 본 곳에서 전부 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그게 좀 곤란했던 기억이 나요. 네. 뭐 당장에 면접 볼 때는 임신 계획이 없었으니까 임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근무를 잘 했었는데 근무 중에 임신이 되다 보니까 임신이 됐고 그 임신된 거를 상사들한테 말을 했더니 좀 당황스럽다면서 이거는 경우에 어긋나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른 부서에서 저의 부서의 상사들이 좀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들한테 좀 서운했었죠. 면접 당시에 뭐 임신 계획에 대해서 묻는다.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임신 자체는 굉장히 축복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들 주변에서 뭐 종종 있습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덧이 심해서 근무하기 힘들다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그만둬 달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께서는 2배, 3배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데 실제로 이 여성 일자리 난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이 있으면 좀 취업이 힘든 건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보고 애가 있고 애기 있는 엄마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면접에서부터 뭐 애기가 아프면 어떡할 거냐, 가족의 행사, 집안 행사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솔직히 그건 사적인 거잖아요. 공적으로 일할 때는 그 일에 지장 안 되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생각인데 네. 그럴 마음으로 가는 거지. 이런 일 있으면 빠지겠네, 저런 일 있으면 빠지겠네 뭐 이래버리니까 아예 편견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면접자들이, 면접관들이. 여자들은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이겠지라는 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하는
어떤 느끼잖아요, 사람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당당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직장 내에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네. 좀 다른 방향이긴 한데, 엄마들 자체도, 저도 그렇지만 엄마들 자체도 그냥 애기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에 맞춰서 그 비는 시간에만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맘카페 네. 글 올라온 것만 봐도 애기가 이때부터 이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제가 이때 빈다, 이때 일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런 거 보다가 나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생각하고 보거든요, 글을. 근데 뭐 없어, 댓글 없어요. 아이고. 네, 오늘 솔직한 이야기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셨다시피 지금 이런 단편적인 내용만 좀 살펴봐도 청년들의 탈대구 또 탈경북의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보여지거든요. 수치로 보면 더 심각하게 느껴지죠. 최근 10년간 우리 대구 경북에서 대구와 경북을 떠난 20대 청년 인구가요 11만 명입니다. 11만 명. 그러니까 대구도 인구가 250만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가 300만이었던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300만 웅도 경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늘. 근데 300만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됐고 이미 260만 대까지 지금 추락을 해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 10년 사이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청년이 되는 지금의 청소년 인구가 네. 인구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대구 경북에서 20%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젊은 그 2030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고 경북을 떠나고 또 대구를 떠나는 이런 탈경북, 탈대구 현상이 이어지면 결국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 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었을 텐데 쭉 꾸준히 이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뭐 경북만 간단히 얘기를 들면 이제 작년 6월달 지방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제7기 지방정부 이제 이철호 경북도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임기 기간 동안 일자리 10만 개 만들고 20조 투자 유치를 해서 투자 유치란 다시 말하면 이제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렇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청년들을 이제 어쨌든 붙잡아 놓겠다라는 얘기고 지금 현재 또 이미 경상북도에서 그 이 예산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170개가 있습니다. 네. 170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세금을 투입하는 관주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알고 간단하게 좀 부연을 하겠습니다. 그 이철호 도지사가 일단 10만 개 만들겠다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순조롭게 이 프로젝트 자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 되고 내 이제 결과는 봐야 되죠. 임기 내에 1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특히 2030 여성 세대 유치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 이걸 많이 창출해내려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조 기자님? 예,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뭐 또 일자리가 필요한 게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지자체는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특히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자체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또 여성 같은 경우 굉장히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먹을거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지역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어떤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그 여성이나 청년 등에 대해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문화해설사라든지 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문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관광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때 지자체가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은 지역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탈대구, 탈경북 이걸 막는 해법은 결국 일자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귀결이 될 텐데 대구시에서 얼마 전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그 대구 여성회와 이제 대구 경북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자. 이건 여성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인데,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은 이제 청년 친화 도시가 되려면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여성의 경우는 이제 출산과 보육이 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그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어떤 그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들. 그 게임 산업이라든지 뭐 청년들이 어쨌든 많이 좀 재밌게 집에서 더 근무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 직장 분위기,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또 하나는요. 우리부터가 좀 공동체적인 삶의 어떤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여성의 출산, 보육이 여성의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의 것이다. 대표적인 건복주 사건 같은 거 어수해야죠. 여성 출산, 여직원 출산했다고 해서 면벽 수도해서 결국은 그 여성이 뭐 상당한 아픔을 겪는 사회적 사건이 있었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좀 체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얻기 쉽게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관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선 사례자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맘카페 같은 곳에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없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좀 많이 우리 그 젊은 그 여성 세대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또는 가정과 양립이 필요한 여성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채용할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덴마크의 사례를 든다면요, 네. 그 여성이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와서 불과 또 몇 개월 만에 다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해서 직장에 알렸더니 직장 상사들이 전부 모여서 박수를 쳐주고 케이크를 선물해 주더랍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이제 그런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성들에게 그 재취업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성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 동네마다 맘카페라는 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육아 관련 내지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구시나 또 경북도 차원에서 이 맘카페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환경의 문제죠. 첫째 그리고 이제 인식의 문제. 우리 모두 그야말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당신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사회적 그 우리 공동체적 개념을 가지고 방금 우리 조 기자 얘기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도 임신했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그 아이가 당신만의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고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이런 인식의 변화를 먼저 좀 가져줘야 돼. 기업도 그렇고 우리 민간인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해법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고는 있는데 이 실질적인 반영이 좀 어렵다든지 근무 시간 등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한계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치우치게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또 인식 이런 부분도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대구 경북 내 2030 여성 정착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